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융합보안대학원의 조형민이라고 합니다. 이번 동영상, 이번 쪽 강의 동영상에서는 이제 보안 관련된 이슈 중에서 제가 전공하고 그나마 잘 알고 있는 분야인 이제 프로세서 보안에 관해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면서 어떤 식의 보안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멜트다운인 그리고 스펙터라는 더 널리 알려진 보안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강의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자, 멜트다운과 스펙터가 일단 발견된 거는 2018년에 발견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이 멜트다운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어느 정도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과 하드웨어적인 방법 모두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고, 스펙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되고 아직까지도 현존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공격이 가능하다 이런 거는 밝혀졌지만, 이게 실제로 보안 이슈에 대해서 이제 이 스펙터 같은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보안 공격이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트다운과 스펙터가 밝혀지면서 이후에 여러 가지 변종들이 많이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멜트다운 변종들도 많이 있고 스펙터에 대한 변종들도 있고, 꼭 멜트다운과 스펙터 계열이 아니더라도 이제 비슷한 그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는 이제 그 CPU의 그 구조적인 취약점을 통해서 보안 공격하는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많이 밝혀져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 시스템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의 장소에서 보안에 취약점이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것이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 보안 취약점이 밝혀질 때마다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한 이제 소프트웨어적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패치들, 그리고 디텍션 같은 기술들도 많이 따라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장에 내가 이 CPU를 통해서 그 서버를 사용하고 있을 때 보안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 멜트다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버그가 있었던 것이고, 멜트다운이 패치되기 전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난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멜트다운 같은 버그가 왜 발생했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게 패치되지 않았을 때 어떤 경우 위험이 있을 수 있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 프로세서 보안 취약점들이 밝혀지고 있고, 멜트다운과 스펙터 이외에 뭐 좀비 로드 어택 이런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멜트다운이 어떤 메커니즘에서 의해서 일어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간단하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영 체제들의 메모리 구조를 보게 되면은 커널이 사용하는 메모리와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용하는 메모리들이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돌 때는 이 어플리케이션과 이 커널이 같이 돌게 되죠. 자, 이 어플리케이션이 돌 때는 어플리케이션 2번은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의 메모리를 직접 볼 수는 없죠. 이제 프로세스 간에 이제 명시적으로 공유 메모리를 설정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메모리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커널의 메모리를 직접 볼 수도 없죠. 자, 어플리케이션에서 커널의 메모리를 직접 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게 되냐면은 이 커널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내는 시스템 콜 같은 명령들을 수행을 하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수행을 돕는데,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돌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3번이 돌 때는 이 어플리케이션 3번은 자기만의 메모리 스페이스를 쓰긴 하지만 커널은 계속 같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2번이 돌 때 커널에 전해졌던 데이터가 어플리케이션 3번이 돌 때 커널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커널의 메모리를 마음대로 볼 수 있게 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의 정보를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꽤 많은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멜트다운 같은 경우에 심각한 점은 무엇이었냐?
어플리케이션에서 임의의 커널 어드레스 주소의 내용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버그였던 것이 이제 멜트다운이었고, 이게 패치가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면은 이 멜트다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익스플로이트하기 쉬운,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공격을 행하기 쉬운 종류의 그 취약점 혹은 버그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그 실제로 위협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긴급하게 패치들이 많이 되었었죠. 그래서 아마 2018년 정도에 그 시스템 관리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이제 반드시 업그레이드를 해서 패치를 적용된 버전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옮겨가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안내를 보셨을 거예요. 자,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커널의 메모리를 이렇게 커널 주소를 주고 그 포인터를 디레퍼런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폴트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액세스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 멜트다운 버그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멜트다운 버그를 통해서 이제 임의의 주소, 이 임의의 주소라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내부의 주소가 될 수 있고 커널의 내부의 주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커널 내부의 주소를 원하는 곳을 코버트 채널을 통해서 얻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코버트 채널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그 사이드 채널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제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캐시 사이드 채널 같이 이제 프로세서에서 이제 뭐 성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캐시나 브랜치 프레딕터나 이런 여러 가지 마이크로 아키텍처들이 있는데, 이런 마이크로 아키텍처들의 패턴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변화된 패턴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 모니터링된 결과로 이제 정보를 그 디덕션을 해서 유출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일단 이 코버트 채널이 어떻게 사용되는 걸 보기 전에 어떻게 이런 멜트다운 공격이 가능했는지, 이제 그 임의의 주소를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에서 읽을 수 있었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아웃 오브 오더 엑스큐션입니다. 자, CPU 최근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컴퓨터들은 데스크탑 컴퓨터들, 서버 컴퓨터들, 그리고 심지어는 모바일 시스템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들,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ARM 프로세서 같은 것도 고성능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 오브 오더 엑스큐션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웃 오브 오더 엑스큐션, 뭐 컴퓨터 대학원 과정 컴퓨터 구조 같은 걸 배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왼쪽에는 일종의 간단한 명령어들, 뭐 어셈블리 형태 같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명령어들이 있는데, CPU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 명령들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순차적으로 실행한 것보다 이 순서를 어기면서 실행이 됐을 때 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 CPU는 이 실행 순서를 바꿔서 동작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웃 오브 오더 엑스큐션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고성능 프로세서에서는 이런 아웃 오브 오더 엑스큐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코드를 보면은 지금 1번, 2번, 3번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1번 인스트럭션에서 보면은 A라는 메모리 주소에서 값을 읽어서 R1이라는 곳에 넣고, 요거는 변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레지스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메모리를 읽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B라는 위치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R2에다 넣고, 세 번째 인스트럭션에서는 위에 두 인스트럭션에서 읽었던 두 값을 더해서 이제 다른 R3라는 곳에 넣게 돼 있죠. 자, 이 경우에는 R1과 R2의 값이 정해져야지만 R3가 실행될 수가 있죠. 3번 인스트럭션이 실행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의존관계, 디펜던시가 있는 상황이 되고, 인스트럭션 세 번째 명령어, 세 번째 인스트럭션은 R1과 R2 다음에 실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래쪽을 보면은 아래쪽에 4번, 5번, 6번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R4에다가 1이라는 상수값을 넣고 R5에 또 역시 1이라는 상수값을 넣고 R4와 R5를 더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4, 5, 6의 유존관계는
역시 이렇게 되게 되겠죠. 4번과 5번이 실행돼야 6번이 실행이 될 텐데, 이 안에서는 서로 의존 관계가 있지만 1, 2, 3과 4, 5, 6 사이에는 서로 아무런 의존 관계가 없게 되겠죠. 자, 그렇다는 것은 1, 2, 3이 완료되기 전에 4, 5, 6을 먼저 실행해도 결과는 같게 되는 게 되겠죠. 자, 1, 2, 3이나 4, 5, 6이나 다 비슷하게 빠르게 실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별 문제가 없게 되겠지만, 이런 경우를 보겠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간략히 이 1번 인스트럭션, 2번 인스트럭션들이 실행되는 타임라인을 그려놓은 것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X축이 시간이라고 하면은 1번과 2번 인스트럭션이 메모리에서 값을 읽어오는 과정이므로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1번, 2번이 다 끝난 후에나 3번이 실행될 수 있고, 원래 프로그램의 순서대로 실행을 한다고 하면은 3번이 끝난 뒤에 4번, 4번이 끝난 뒤에 5번,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겠죠. 자, 4번,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요 1, 2, 3번과 아무런 의존 관계가 없지만 원래 프로그램의 1, 2, 3 다음에 4, 5, 6이므로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한참 뒤에나 기다렸다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런데 꼭 4, 5, 6이 1, 2, 3 다음에 실행돼야 한다는 거 하는 법은 이 프로그램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 프로그램의 순서가 1, 2, 3 다음에 4, 5, 6을 실행하게 해야 된다고 해도 4, 5, 6을 먼저 실행해도 결과가 같다면은 프로세서는 4, 5, 6을 먼저 실행하고 있는 게 성능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 2, 3이 다 실행되기 전에 4, 5, 6이 먼저 실행되면은 전체 실행 시간을 앞서의 경우보다 더 단축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런 복잡한 CPU들 같은 경우에, 고성능 CPU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실시간으로 이런 의존 관계를 다 분석을 해서 먼저 실행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실행하는 것들이 이제 아웃 오브 보드 엑스큐션이 되겠죠. 자, 이런 아웃 오브 보드 엑스큐션을 할 때 이제 물론 이런 경우를, 이런 CPU를 디자인하는 건 굉장히 복잡한 일이고 버그가 많이 생길 수도 있지만, 기능상으로서의 문제는 이런 CPU들이 디자인된 지가 꽤 오래 지났기 때문에 기능상으로서 버그 같은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이런 아웃 오브 보드 엑스큐션이 시행될 때 여러분들은 그런 아웃 오브 보드 엑스큐션을 하는 CPU를 사용하고 있고, 물론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제 뭐 CPU들이 조금 이상하게 동작해서 뭐 펜티엄 버그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거의 사라졌고, 기능상에서의 버그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혹은 이 CPU 디자인을 했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버그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알고 있었어도 설마 그의 보안의 취약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요소들이 이제 보안 공격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게 멜트다운 혹은 스펙터가 된 것이고요. 자, 그럼 멜트다운이 어떤 식으로 이런 아웃 오브 보드 엑스큐션을 하는 CPU에서 나타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여드린 프로그램은 A라는 주소에서 값을 읽어서 R1에다 넣고 R1의 값을 곱하기 2를 해서 그거를 어레이의 인덱스로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라는 값을 읽어보고 그걸로 이제 R2라는 값이 완성이 돼서 이제 다음번 어레이를 액세스할 때 어디를 액세스를 할지 결정을 해주게 돼 있죠. 자, 그렇다는 거는 이 1번에서 로드를 한 값에 따라서 A가 0이었는지 혹은 A가 1이었는지 혹은 A가 2였는지 뭐 A가 100이었는지에 따라서 요 3번 명령어에서 어떤 주소의 메모리를 읽는지가 결정이 되게 되겠죠. 자, 여기는 뭐 이 어레이가 그 2바이트짜리 엘레먼트를 가지는 뭐 숏 타입 같은 엘레먼트를 가진다고 생각해서 이제 인덱스를 가져와서 곱하기 2를 해서 이제 어레이에서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게 되는 건데요. 자, 아웃 오브 보드 엑스큐션을 할 때, 자, 여기서 지금 R1이라는 인스트럭션이 하나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로드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세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처리를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자, 메모리를 읽을 때 우리는 이제 CPU는 물리 주소를 가지고 액세스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버추얼 어드레스를 가지고 이제 변환 과정을 거친 후에 물리 주소에 가서 데이터를 로드를 하게 되겠죠. 자, 이때 버추얼 어드레스를 물리 주소로 바꿀 때 트랜슬레이션도 일어나게 되고,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작업은 퍼미션 체크 같은 것도 하게 되겠죠. 이제 유저 프로세스가 커널 메모리를 액세스한다고 그러면은 커널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없다고, 원래 이제 페이지 테이블 같은데 이거는 커널 페이지인지 아닌지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체크를 하기도 하고,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퍼미션 체크들도 해서 이게 정당하게 읽을 수 있는 메모리인지, 현재 모드에서 유저 모드, 커널 모드라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이제 유저 모드에서 읽을 수 있는 메모리 영역인지 체크를 해서 그 체크를 하는 과정도 거쳐야겠죠. 자, 이 체크를 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왜냐? 만약 그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가 그 TLB 캐시에 들어와 있지 않고 이제 실제 메모리의 페이지 테이블에 직접 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 퍼미션을 체크하기 위한 과정도 상당히 긴 과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프로그램 실행 순서라고 하면은 이 정상적인, 혹은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원래의 의도대로라면은 퍼미션 체크를 하고 읽어도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메모리에 가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게 이제 올바른 순서겠죠. 왜냐하면 읽지 않아도 말해야 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 폴트가 나서 이제 읽으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퍼미션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 실제로 가서 읽어야 되니까 실제 실행 시간이 길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은 실제로 읽어도 되는지 체크를 함과 동시에 일단은 가서 그 메모리를 액세스를 같이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실제로 이렇게 동작했는지는 CPU를 직접 내부를 동작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제 멜트다운이라는 게 공격이 가능했던 거에서 이렇게 동작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제로 읽어도 되는지 체크를 함과 동시에 읽으면은 만약 이 전체적인 실행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동시에 이 두 작업을 아웃 오브 오더로 실행을 시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만약 읽어도 된다 그러면은 그 값을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그려놓은 그림에서는 읽어도 되는지 체크하는 작업과 실제로 읽는 작업이 비슷한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동작하게 돼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할 수 있겠죠. 읽어도 되는지 체크하는 작업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실제 값을 읽어오는 작업보다. 자, 그럼 이럴 때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는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아직 1번 명령어는 완료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값은 읽어왔지만 이게 실제로 읽어도 되는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하지만 내가 원했던 A라는 주소에 있는 값은 읽어왔으니까 실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다음 명령어들, R1의 값이 필요했던 이 다음 명령어들을 먼저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읽어도 되는지 퍼미션 체크가 끝나기도 전에. 그래서 2번도 실행하고 3번도 먼저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2번, 3번 인스트럭션을 이 체크가 끝나기 전에 미리 실행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메모리 주소, A라는 메모리 주소를 읽어도 되는지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2번, 3번을 실행하는 경우일 텐데, 만약에 이 읽어도 된다고 결과가 나오면은 괜찮겠죠. 어차피 읽어도 된다고 그랬으면은 A에서 읽어온 값을 가지고 2번, 3번 인스트럭션에서 사용을 했을 테니까. 하지만 이제 나중에 나온 결과가 읽으면 안 된다고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A라는 주소를 읽으면 안 되는 경우, A가 만약 커널 어드레스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읽으면은 A 인스트럭션이 완료되지 못하고 A 인스트럭션은 폴트가 나야 되겠죠.
2번, 3번 인스트럭션은 아예 실행되면은 안 됐을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늦게 실행이 완료된 원래의 순서를 벗어나서 늦게 실행이 완료된 A에서 읽으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나머지 실행했던 것들을 취소를 해야겠죠. 원래 실제 이 메모리를 A라는 위치의 메모리를 읽어서도 안 되는 거였었고, A 인스트럭션만 실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A 인스트럭션이 원래는 폴트가 났을 테니까 2번, 3번도 실행이 되면은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예측해서 실행이 되던 인스트럭션들을 다 취소를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동작이 돼요. 자, 여기서 취소는 잘 돼요. 기능적으로는 다 테스트를 하고 열심히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을 테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마지막 3번 인스트럭션. 3번 인스트럭션이 취소가 되긴 했지만 실행이 되고 취소가 됐죠. 자, 이 실행이 돼서 나온 결과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깔끔하게 취소가 되면 좋겠지만 이 3번 인스트럭션이 일단은 실행이 됐으니까 여러가지 흔적을 남기게 돼요. 취소를 할 때 이 3번 인스트럭션에서 이 뭔가 상태를 바꾸겠죠. 그 바뀐 상태를 모두 다 원래대로 원상복귀를 하면 좋겠지만 원상복귀하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돼요. 자, 그 원상복귀를 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는 캐시 메모리가 있어요. 자, 캐시 메모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번 읽은 데이터들 혹은 앞으로 읽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들을 더 빨리 읽을 수 있도록 이제 CPU 안에 보관을 하는 게 되겠죠. 자, 이 캐시 메모리에 여기서 3번 인스트럭션에서 이 위치에 있는 메모리를 읽으면은 요 데이터가 캐시 메모리에 남게 되죠. 이 먼저 실행이 되면서. 자, 그런데 이 3번 인스트럭션을 취소를 해야 됐을 때 이 3번 인스트럭션을 취소해야 되니까 R3에 있던 값은 원상복귀를 하지만 요 어레이의 R2 위치를 읽으면서 한번 읽었으니까 캐시에 넣어둔 값은 그대로 여전히 캐시에 남아있게 돼요. 자, 기능상으로는 어떤 데이터가 캐시에 있든 메인 메모리에 있든 기능상으로는 똑같죠. 어차피 그 값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자, 하지만 그 캐시에 남아있다는 그거 자체가 일종의 정보가 되고 그 정보를 코버트 채널 혹은 사이드 채널로 읽어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캐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캐올 수 있느냐, 이거를 여기서 이 예에 설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정보는 이 A라는 주소에 있는 값이 되겠죠. 하지만은 원래는 대로라면은 나는 이 A를 읽을 수 없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읽을 수 없는 정보이지만 지금 이 out of order execution, 이 어긋난 이 순서 때문에 이 세 번째 인스트럭션이 미리 실행이 되게 되겠죠. 실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자, 그런데 이때 내가 알고자 하는 값은 R1. R1의 값이 결국에는 여기서 곱하기 2가 되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어레이의 어느 위치를 읽는지를 결정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어레이에 원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을 때 A라는 메모리 위치에 있었던 값에 따라서 내가 이 어레이의 앞부분을 읽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읽을 수도 있고 0번째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끝에 엘리먼트를 읽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자, 그리고 이 어레이의 어느 부분을 읽었는지에 따라서 캐시에 남는 부분이 다르겠죠. 이 읽어온 R3의 값은 취소가 됐으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값을 읽어왔는지는 모를 거예요. 하지만 이 위치에 있던 값을 읽었다라는 사실은 캐시에 어떤 데이터가 남아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원래 A에 있던 값이 1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에서 앞에서 곱하기 2를 해서 어레이를 읽었으니까 어레이 두 번째 엘리먼트를 액세스를 했었겠죠. 그리고 그 캐시된 내용은 캐시에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 모든 어레이를 다시 한 번씩 읽어보면서 각각의 엘리먼트를 읽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체크를 해보면은 그 이전에 아무것도 캐시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고 하면은 뭐 대부분은 다 느리게 읽어올 텐데 저렇게 가짜로 실행된 부분에서 읽어왔던 부분이 유독 특별하게 빠르게 읽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른 어레이의 엘리먼트들은 다 느리게 읽혀지는데 어레이 2번만 빠르게 읽혀졌다. 그러면은 원래 A에 있던 값이 1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자, 물론 이걸 한 번만 테스트해서 값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고 여러 번 실행해보고 이제 뭐 10번 중에 9번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게 되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A에 있던 값을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맞출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A가 1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커널의 어느 위치를 읽고 싶다. 만약 멜트다운 버그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커널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나는 읽을 수 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버그였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적인 방법 운영체제에서의 패치를 통해서 일단은 고쳐졌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적으로보다 바꾸기 쉬우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오는 CPU들은 이런 버그가 없도록 고쳐서 나온다고 그래요.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고쳤을까 하면은 이것도 확실하진 않지만 하드웨어를 뜯어본 건 아니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읽을 수 없는 메모리에 체크가 끝나기 전에 미리 실행이 돼서 외부적인 사이드 이펙트를 남기는 거를 차단을 했겠죠. 이렇게 체크가 끝나기 전에 다른 몇 가지 인스트럭션은 미리 실행이 아웃 오브 오더로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캐시에 뭔가 흔적을 남기는 작업은 실행하지 않거나 혹은 실행했다가도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바꿨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최근에 CPU 프로세서들은 이런 멜트다운 버그도 고쳤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도 해결이 돼서 고쳐지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멜트다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버그였지만 그거에 비례해서 그 픽스도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진 편이에요. 자, 하지만 이제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멜트다운과 같이 발견이 됐는데 조금 더 고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브랜치 프레딕션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방과 같은 이제 취약점을 해결하게 돼 있는데 브랜치 프레딕션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지 않는 이상 이거는 완벽하게 해결이 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브랜치 프레딕션을 안 쓰면은 이제 성능이 아무래도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브랜치 프레딕션을 하기는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고 그래서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100% 해결이 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들의 CPU가 커다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느냐? 자, 다행히도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멜트다운에 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공격을 실행하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멜트다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그 버그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간단한 코드만으로도. 하지만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 안 하겠지만 이제 브랜치 프레딕터를 내 맘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브랜치 프레딕터를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그게 이제 뭐 그 실험실 환경 같은 데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이제 리모트에 있는 뭐 공용으로 사용하는 서버에 내가 임의로 원하는 공격을 자유자재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스펙터 같은 로부터의 위협은 멜트다운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뭐 개념은 멜트다운과 비슷해요. 원래대로 실행됐어야 되는 패스가 이런 경우가 있다 해볼게요. if 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주소를 읽을 때 이 레인지 체크를 하고 원래는 그걸 실패해야 되는데 이 분기 예측을 조작을 해서 미리 그 데이터를 읽어버리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은
브랜치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드 채널을 통해서 그 값을 읽어오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방금 말했듯이 이런 것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버그이고, 앞으로도 변형들은 계속 뭐 언제까지는 무한정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변정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 나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컴퓨터 시스템이 좀 더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러면은 쪽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